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도로교통법 제1탄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허닷컴입니다.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앞으로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는 데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할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도로교통법 중 어떤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여기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수면허는 제외입니다. 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2호, 3호, 7호, 8호, 8호의 2, 9호, 제14호, 16호, 제17호, 제20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해야 되고, 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이제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그 운전면허를 한정한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데 뭐 일종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면허를 취득했다면 그 대형 면허만 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기준은 무조건 모든 면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무슨 얘기냐면 원동기 면허, 일종 보통, 뭐 일종 대형, 여러 가지 면허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면허증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소되면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되고 나중에 다시 따려면 다시 다 따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 1호 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이건 이제 음주운전에 해당되겠죠, 그죠? 음주운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있어요. 40조 1호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인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내용 단서 조항을 보면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최근 개정된 법률에 하면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걸릴 경우 법칙금이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킥보드, 일명 말하는 이제 전동 킥보드 있죠? 뭐 대여 많이 하는 거, 길가에 서 있는 거, 이거 술 먹고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타다 걸리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거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칙금은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또한 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또 요거 이제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후단을 위반하여, 이게 자동차 등 똑같은 얘기예요. 운전한 경우인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음주운전으로 내가 정지 처분을 걸렸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또 위반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그게 정지 수치라도 무조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2번이면 정지든 취소든 관계없이 정지 2번이라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그것도 2년 동안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44조 제2항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음주운전을 위반해서, 이제 술을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봤을 때 저 사람 음주운전한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음주 측정 좀 해봅시다. 근데 나 뭐 싫어요, 뭐 못해요, 이래도 측정을 거부하면은 이거 무조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근데 그게 겁이 나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정지가 될 수 있는데 측정 거부가 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44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이건 이제 제 45조를 보면 과로 등의 운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나치게 과로한 상태라든지 뭐 약물, 마약이나 대마, 뭐 향전신성 의약품 이런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공동 위험행위 한 경우, 이건 뭐냐면 둘 이상, 2대 이상, 그러니까 원동기 뭐 오토바이들을 막 여러 대를 친구들끼리 막 같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뭐 교통을 방해한다든지 다른 차들한테 위협을 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의 현장에서 뭐 차들이 여러 대를 동원해서 신고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46조 3일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한 경우, 46조 3을 살펴보면 난폭 운전의 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여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뭐 속도 위반, 뭐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뭐 진로 변경 등 급제동, 뭐 여러 가지 운전하면서 뭐 앞지르기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를 반복할 경우에 난폭 운전에 해당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17조 3항을 위반하여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요건 이제 정해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로에 따라서 60km 뭐 몇 킬로 있는데 그것보다 100km를 초과해서 3번 이상 했다. 그러니까 제가 과속을 쫙 3번 이상 했다. 그럼 암행 순찰에 걸렸다.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 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일명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가 있고 대물 뺑소니가 있어요.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4조 1항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시 조치, 이걸 안 하고 그냥 간 경우입니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안 하고 갔을 경우, 사상자를 구원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이탈했다면, 이거 잘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조치,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은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어디서 내가 사고가 났고 몇 명이 어느 정도 다친 것 같고 지금 뭐 숨겨한 물건이 어느 정도 된다, 그 밖에 조치 등을 바로 그냥 경찰에 그냥 현장에서 경찰서에 전화하시는 것이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 84조 제2항부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라는 것은 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서 결격기간에 있는 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거라든지, 뭐 뺑소니로 걸려서 결격기간에 걸려 있다든지, 무면허 운전에서 결격기간에 걸려서든지, 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를 땄으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름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정지기간이나 그런 기간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가 있다. 8의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요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일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다가 대형면허를 따기 위해서
뭐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그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허만 취소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제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겠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고의든 실수든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 처분이 되거나 취소 처분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경우입니다. 특수 상해, 뭐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 이게 같은 경우인데, 이게 자동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 협박 같은 경우는 보복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차를 막 좀 끼어들라고 하는데 안 끼어줘가지고 막 차를 가서 앞에 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의여불강하든지 이런 건 특수 협박에 해당해요. 이게 잘못하면 벌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면허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를 이용해서 뭘 막 들이받고 뭐 이런 것 다 이제 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다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하나를 죄를 범한 경우, 살인을 하고 사체 유기 또는 방화를 하는데 자동차 뭐를 이용했다든지,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악취, 유인, 감금, 상습 절도, 뭐 이게 훔친 물건을 차로 이렇게 운반했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교통방해, 단체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단체 또는 다중의 의력으로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요즘에 성추행, 뭐 폭행, 뭐 감금, 이게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데이트 폭력, 유인 및 또는 감금이에요. 최근 저희가 이제 상담한 사례에 따르면 어떤 분이 그냥 사귀던 분하고 무슨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손을 끄고 차에 태우고 그냥 뭐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고 그냥 갔다. 이거 감금에 해당됩니다. 면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뭐 여자분을 뭐 이렇게 강제 추행을 했다든지 뭐 그랬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차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데, 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물론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뭐 빼앗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 당연하겠죠. 그런데 대신 응시한 사람도 그렇고, 요청한 사람도 이제 결격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이나 뭐 시도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폭행해서 다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요게 대해 어떤 경우가 취소되고 정지되는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이거 가끔 그런 내가 이제 면허가 취소됐다니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뭐 친구나 형, 뭐 동생, 뭐 면허증을 이렇게 빌려서 뭐 몰래 이게 갖고 다니면서 뭐 그걸 제시했다가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같이 취소됩니다. 빌려준 사람도 그렇고 빌린 사람도 그렇고요. 이제 이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자동차 권리법에 따라서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물론 이제 이륜 자동차를 제외인데요. 임시면허 그 기간이 지나서 새 차를 고 아직 등록을 못 해가지고 깜빡하고 막 바빠서, 그러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입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포 차량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단속이 상당히 심한데요. 대포 차량을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거.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차, 뭐 이런 것은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이제 우리가 면허증을 받기 전에 연습면허를 주잖아요. 그때 이제 취소 사유가, 뭐 사고가 나서 쓸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면허증을 밟았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다. 그럼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다른 변명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또는 정지를 요청한 경우,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부당 결부의 원칙에 이제 위배되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양육비를 제때 지급을 안 했을 경우, 이제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러면 관객이 거기에 관련된 장이 저 사람이 양육비를 얼마 동안 안 줬으니까 이 사람 면허를 정지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면허가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인데, 이제 39조 1항과 제4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승차 인원, 적재 방법, 그러니까 적재 물량을 초과했다든지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뭐 태웠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위반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법,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다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어요. 막 법이면 수천 수만인데, 그 법령들 중에 행정명령, 여기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렇다, 취소될 수가 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이게 자진반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반납하는 경우, 당연히 이제 내가 반납했으니까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실효시키는 운전자가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의 대상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취소했는데 뭐 이미 취소가 되거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때는 제외된다. 예. 반납을 해도. 예. 이제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취소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다 하겠지만은, 도로교통법을 이제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정안전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소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따라 위반의 피해 정도에 등에 따라서 이제 별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행정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가 있다. 이 기간이란 뭐냐면 1년 안에 121점이 초과가 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벌점이 2년 동안 201점이 초과되면 그것도 취소고요. 3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3년 동안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벌점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허 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도로 전용차를 위반했다든지 자동차 전용도를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내에서 벌점 30점을 받고, 거기다가 다른 거로 인해서 뭐 아니면 같은 거로 해서 또 30점 받다가 벌점 60점이 되잖아요. 벌점 60점이 되면 1점에 1일 해서 6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60일 후에 다시 운전을 해서 벌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또 60점을 받다 보면 122점이 되고 120점이 돼서 넘어가면은 뭐 음주운전 정지 처분 한 번만 받는다면 100점이거든요. 그럼 160점 되면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내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면허를 발급 바람이 운전 중에 고의 또는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었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임시면허일 때는. 뭐 일반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임시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 취소입니다. 다만 옆에 이제
본래 운전 연습을 할 때는 교관이 있잖아요. 교관이랑 같이 하는데 교관이 실수를 했다든지 해서 뭐 사고가 나고 아니면 나는 전혀 과실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 이야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하거나 제3회사를 뭐 연습면허를 취소 처분하려면 그 처분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 처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하는 이유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나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합니다 해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그 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용하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운전면허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이라 저도 약간 버벅거리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앞으로 운전면허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도 이렇게 기대가 되시거나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